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또 상속세와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속증여세, 개인이 자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평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네. 정부와 여당이 가업 상속세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 이 가업 상속세가 어떤 것인지 좀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 가업 상속 지원세제는 중소 중견기업 오너가 이제 자녀들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 세 부담을 이제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문에 장수하는 기업을 이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1987년에 가업 상속세 특례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예. 1997년부터 이 내용을 담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상속세가 높아서 가업 승계가 적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투자가 위축되거나 신기술 개발이 이제 부진해진다든지 예. 또는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제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제액이 제도 초입 당시에는 1억 원 가량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올라가 지금은 500원으로 500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500억. 예. 예, 500억 원으로. 그다음에 공제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이제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6%니까 이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예. 되는 겁니다. 그 이번에 변경된 내용의 골자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가업 상속 공제의 근본 취지는 중소기업이 이제 상속세가 부족해서 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예. 이런 악순환을 이제 끊어주자는 게 취지인데요. 그 가업을 승계받으면서 상속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이제 기업 의무 그러니까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이제 단축해주고 그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이제 넓혀준 것이 골자입니다. 그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을 보면은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의 표준 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앞으로는 중분류 내까지 확대가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식료품 제조업 내에서 이제 제분 업체가 제빵 업체로 업종을 전환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어떤 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제 허락을 받으면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화장품 제조업체로 탈바꿈하는 그 어떤 경우에는 대분류 내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예. 고용 유지 의무도 이제 중소기업은 현행 100% 그대로고 중견기업이 이제 120%까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100%로 이제 낮춰졌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여당이 기업 가업 상속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제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그 중소 중견기업의 이제 경영권 승계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속세 공제 대상 그리고 공제액, 세율 등은 그렇게 크게 이제 변동은 없군요. 예. 예. 그런데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뭐 네. 지금 현재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해도 이 이제 가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사후 관리 기간도 좀 줄어들었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진보 단체 측 그리고 업계 측 얘기가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예상했던 대로 보수 언론은 그 업계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이제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선비즈는 상속세에 망가지는 강소기업들 또 한숨만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고요. 아니 혜택을 늘렸는데도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2대12라는 신문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찔끔 이렇게 낮춘다 이런 식의 제목을 뽑고 예. 또 이제 매일경제신문은 신용만 낸 가업 상속 제재 개편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비판 기사를 냈고요. 그 업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앙에는 이제 고용과 자산 유지 의무 그리고 피상속인 최대 주주 지분 요건 등을 대폭 낮춰달라고 했는데 이거 안 들어줬다고 이제
불만을 토로했고요. 예. 그 중견기업연합회에서도 공제 대상 확대를 전적으로 외면한 것은 기업 승계를 마치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 정서에 흔들린 결과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협회가 요구하는 게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달라고 그랬고요. 예. 그 대상 기업 기준을 매출 1조 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지금 3천억에서 예. 이렇게 이제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던 거를 안 들어줬다고 이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혜택을 늘려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군요. 예,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상속세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 2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걸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명목상의 법정 한계세율만 놓고 보면 한국 상속세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최대 50%로 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룩셈부르크가 이제 48%, 프랑스가 45%,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40% 등인데요. 하지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 혜택을 감안해서 실효세율을 봐야지 예.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세청 그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상속세 과세 대상 총 상속 재산가액이 14조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실제 납부세액이 2조 4천억밖에 안 돼서 예. 실효세율이 17%에 이제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정 한계세율은 50%라고 명목상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실효세율은 이제 공제제도가 하도 많아서 예. 이것저것 이거 다 공제하면 공제하고 보면 별로 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30억 원 넘어가야 이제 10.9%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상속세율이 높다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2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명목상의 숫자만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명목세율만 가지고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본질을 호도하는 네. 예, 이런 보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참여연대하고 진보단체에서는 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하면 혁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것도 옳은 지적입니다. 이제 예. 업종 변경 요건을 이제 완화하면 그 신규 기업의 탄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성장 정책과는 이제 상충되는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득권의 가업 상속을 쉽게 해주는 이게 그 정책이 이제 혁신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가업 상속 공제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며 그 불평등 해소를 주장했던 이번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를 완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고요. 예. 이 연구소는 이제 지난 20년간 공제 요건이 계속 완화되고 공제 한도도 늘어났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제도를 바꾸기 전에 그 실증 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은 한국보다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예. 일본은 이제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이 아닌 납부 연기 혜택만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수공업, 농업, 공업 등 이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상속세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자산 규모가 1,150억 원. 자산 규모예요. 우리는 매출액을 갖고 있는데 예. 1,150억 원 미만까지 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이거마저도 자산이 340억 원을 초과하면은 상속세 등으로 가업 승계 어려운 경우에만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 기업들이 이제 이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술의 대물림 예. 또는 이게 경쟁력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예. 이제 이에 비해서 한국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매출액 기준만으로 공제 대상을 정하고 있으니까 자산은 다 상속을 받고 매출을 안 들리면은 세금을 안 내는 이상한 지금 그 형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산 상속세 도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는 사후 관리 기간이 이제 10년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7년으로 또 줄여가지고 그 고용 유지 의무도 또 완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결코 외국에 비해서 가업 상속세가 높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 상속세를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속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엄정하게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네. 상속세를 걷어가면 왜 우리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돈을 세금을 내야 되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론의 영향이 큰데요. 사실은 개인 상속에서도 사실 재산이 10억 원이 남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받을 일이 거의 없고요. 일반 서민들에게는 뭐 상속세 낼 일이 별로 상관이 없죠.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0억까지는 거의 공제가 다 되고 과세 표준 20억까지 치더라도 상속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로 8%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일부에서 이제 10억 원 이상 상속받거나 받을 일이 없으면 서민과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뭐 상속세 완화 심지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거 다 이제 대기업 그 재벌가들의 얘기고요. 예. 우리 서민들은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대를 이어서 지역사회에 만약에 고용 창출을 하고 또 기여를 사회 기여를 한다면 그 정도는 뭐 이게 공제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부의 물림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속세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